오늘 또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의를 시작에 앞서서 늘 하던 대로 우리 그 마법주님께서 가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뭐 부득이한 사연으로 좀 늦게 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프로스포츠 세계에서 주전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이군 선수가 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오늘 잠시 자리를 뺏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슷하게라도 이제 부르거나 그래주시는데 오늘 마침 또 우리 업소의 손님들이 좀 작아서 손을 들다지만 그래도 한번 부르시기 하겠습니다. 전안도 삼거리 능수나버들은 제 멋에 겨워서 축 늘어졌구나. 약속하고도 약속도 하구나. 아까운 내 청춘 다 늙어가는구나. 날 데려가거라. 날 모셔가거라. 한양남구나. 날 모셔가거라. 정말 빈 밤에 외로운 이 몸을 누구를 바라고 산단 말이냐. 감사합니다. 지금 딱 아까 하면서 보니까 박수 치는 새로 우리 이정 회장님하고 우성님하고 그 다음에 유한나 씨하고 이 세 분은 다소만대에 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호응 안 하시고 계신 몇몇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게 있습니다. 택배로 보내드리니까 꼭 받으십시오. 수치 불가합니다. 재수 5, 질환 연병, 병신 육감, 저주 3종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도 못 샀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메인 시간에 넘기겠습니다. 마복주님이 늘 노래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 정연도 명성철물의 대포이사님이신데요. 그 정연도님이 노래를 하셨는데 마복주님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없으니까 얘기지만. 그러지 마세요. 폐차려고 해요. 자, 예. 오늘은 사실 한문학자님께서 오시는 날인데 이게 어디 술집에서나 듣는 음악이 나오니까 놀라서 나가셨어요 잠깐. 그래서 안내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최성호님이 이제 오시기로 했는데 입원을 하셨대요 갑자기. 그래서 강사 선생님이 이렇게 못 오시게 되면서 급하게 준비한 게 영화를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두물머리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기로 했고요. 강좌는 3월 4일날 이제 마치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 말씀드리기로 했지. 다음 주 3월 4일날은 그 권영국 변호사라고 해 간물에 살고 있는 우리 이유성 생산자님의 중학교 동창이 됩니다. 이력이 되게 화려한데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이렇게 농촌에 살면서 궁금한 법률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많이 광고를 하시고요. 안 오면 그냥 이유성 시내 가서 그냥 밤새 술이나 먹도록 네. 3월 4일 날은 뭐라고? 권영국 변호사님 민주노총의 대표 변호사는 민변에서 활약하시고 하여튼 국가의 그 별난이 있는 곳에는 다 참석한 문재 변호사님이신 것 같은데
뵙기 쉽지 않은 분이니까 3월 4일 날도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강의를 해주실 이상주 선생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걸 한 번 듣긴 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의 명함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그 육아일기. 그 조선시대에도 육아일기를 이렇게 썼었나 봐요. 양아록이라고 하는 이걸 발견하셔가지고 역주를 하신 선생님이시고 소개해드릴 게 이렇게 빼곡한데요. 제가 못 읽는 한자들이 있어 다 생략하고 끝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한문학자 중에서 최다의 한문학 연구 이렇게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밖에서 이 두 가지 자료를 보셨을 텐데요. 하나는 이제 이상주 선생님이 오늘 말씀해 주실 자료고요. 하나는 오늘 사실은 이 시간을 맡아주시기로 했던 김문수 선생님이 준비를 하신 자료입니다. 우리 괴산의 인물 중심으로 괴산의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극구 이렇게 사양을 하셔가지고요. 오늘 이상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중원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님이시고요. 국어에 대한 전문가신데 국어문화에 대한 말씀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준비한 자료, 사진 보면서 설명 계속 해주시겠다 하십니다. 이상주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뵙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또 아까 소개를 좀 과분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 자기 얘기를 안 하면 또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명함에다가 연구 실적 중에서 20개 정도를 요약해서 명함 가운데다 넣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은 늘 최신의 정보가 최신의 인생을 보장한다.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게 창의, 변혁, 발전, 개혁. 그럼 결국은 정보 싸움입니다. 싸움이라는 용어는 제가 참 취소를 하겠습니다. 정보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늘 앞서가는 논문 읽은 사람이 앞서가는 논문 씁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고생했고 1년 고생한 거를 요즘 인터넷이 발달된 세대라서 검색해보면 유사어만 넣어도 제 논문 목록이 떠오르고 거기에 요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1년, 10년 한 거 5분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개면 5분이면 120분이면 아는데 저는 평생을 한 것들입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서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하는데 공부를 하든지 뭘 하다 보면 발전 성공의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공자를 본받으면 우암이 됩니다. 율곡이 되고. 근데 그 숱하게 이인전을 읽으면서 이인이 된 방법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은 이인이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 책을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녹화를 한다고 그러니 그나마 제가 말주변이 없는데 더 긴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참 조선왕조실록 보면은 별의별 얘기를 다 써놨는데 그래서 요즘은 강의를 하거나 뭐 할 때 항상 좀 긴장을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놓을지도 모르고 사진 찍을지도 모르고 근데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선왕조는 참 위대한 왕조입니다. 그거를 다 기록해놓고 나중에 후세만 보게 그래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말을 막 하는 사람 행동 막 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벌써 7시가 넘었습니다. 이 시골에서는 사실 겨울에 10월 달에 농사 짓고 나서 3월 달 또 농번기 되기까지는 5시에 밥 먹고면 7시부터 12시까지 놀아도 5시간을 노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웃집에 사랑방에 가서 얘기하듯이 오늘은 제가 구곡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괴산이 고향이신 분도 그렇고 또 멀리 타지에서 괴산에 귀농하신 분들도 괴산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또 특히 괴산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산대에 있는 문화유산이나 뭐 특징적인 이러한 유물 이런 거를 모를 수 있습니다. 괴산은 아주 구곡이 발달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이 구곡을 설명하면서 창의력의 원천 이론이 뭔가도 이 구곡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째 장에 이렇게 넘겨보면 구곡의 유래와 영향. 이게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했는데 사실 21세기에 지금 관광을 많이 다닙니다. 경제가 융성해지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괴산도 산막의 옛길이니 무척 그 길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 구곡이 역사, 문화, 체험학습, 자연건강, 21세기 관광 요소를 구비한 그런 문화관광 사원으로 주장을 합니다. 제가 2001년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1999년도부터. 근데 구곡은 누가 설정했느냐? 여러분들 주자학이라는 말씀은 아시죠? 주자학. 근데 여기 바로 주자 그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주자학이 병폐가 많고 뭐 심지어는 조선이 주자학 때문에 망했다, 성리학 때문에 망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성리학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그렇게 말하는 분이 한 번쯤 이번 기회에 정말 성리학의 핵심이 뭔가 한번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처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10가지만 암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관된 주장이 창의력은 암기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자 만자 외우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분들의 손자분이 영어 문장 1000문장만 외우면 영작 다 합니다. 해와 다 합니다. 다만 듣기는 좀 힘들죠. 어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암기주 교육시키지 말고 창의력 교육시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뭐 원소기호 못 외우는 사람이 화학방정식 풀 수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 못하는 사람이 미적할 수 없어요. 한자 백자도 모르는 사람이 한문 번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가속도가 유발되려면 온고 수준이 지신의 수준입니다. 제가 아까 명함에다 충청북도에서 활약하는 한문학자 중에 최고라고 하는 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30년 동안 솔직히 놀도 못하고 매진했습니다. 140편 가까이 썼습니다. 책 10권 가까이 냈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겠는가? 율곡택의 우함은 그냥 놀 거 다 놀고 했겠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요즘 말을 해서 정말 집요하게 시간 관리 잘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성리학은 글자 그대로 심리학입니다. 인간 본성을 이론적으로 탐구해서 인간답게 살고 인성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건전하게 유도하자라는 이론입니다. 그럼 이제 구곡을 설정한 분이 주자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럼 구곡을 왜 설정했는가는 바로 주역사상입니다. 거기 최초의 구호는 만물의 기능과 역할이 원만하고 활발하게 운영되어서 천하가 으뜸으로 잘 다스려지게 하는 상황을 표현한 괴입니다. 혹시 다 역사를 고등학교 때 배우신 세대 같은데 신라의 구주오수경 이거 젊으셔갖고 혹시 역사를 안 배우셨을지도 모르겠네. 신라 뭐 감사할 것까지 말씀입니까? 피해를 보신 거죠? 배웠습니까? 아이고, 구주 오수경도 바로 주역의 구에서 온 겁니다. 그 조선 팔도 어디서 왔을까요? 주역 8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용비어천가는 아십니까? 주역에서 왔습니다.
율곡의 경목욕을 아시죠? 동몽선적 주역에서 따왔습니다. 저 탕평채 서경에서 따왔습니다. 시월유신 시경에서 따왔습니다. 적어도 1960년도까지 중국 3000년 전의 학문의 이론과 문학의 이론을 온고지신 지행합의를 한 사람들은 그 시대의 선구자가 됐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어를 설정한 사람, 그럼 이 주자라는 것도 창의력을 발휘한 겁니다. 주역의 구호의 이론을 구곡이라는 하나의 어떤 특정한 문화유산으로 만들어서 자연에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주역 구호에 있는 만물의 기능과 역할이 원만하게 하고 활발하게 운용되어 천하를 으뜸으로 다스려지게 한다는 이 상황을 자연에 표상해 놓고 계속 세뇌 교육을 시킨 겁니다. 나중에 이제 말해서 화양동 철저하게 심리학과 체면학을 적용한 명소가 화양고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러면 최초라는 게 늘 창의입니다. 최초의 근체시 최남선 해외에서 소년회라고 우리 배웠어요. 또 최초의 한글 소설, 최초의 한글 표기 소설, 최초의 현대시, 최초의 소설, 최초의 추국이, 최초는 결국은 이퀄 창의력입니다. 그러면 율곡도 최초의 국어를 설정한 한국인입니다. 주자학자입니다. 철저한 주자. 근데 1960년도까지 다 주자학자라고 보면 됩니다. 중간에 뭐 양명학회도 기본이 이 주자학이라는 것도 공자맹제 유학의 한 분파라고 보면 돼요. 이게 요즘 말로는 심리학, 성리학이라는 말을 그때 썼지만 오늘날 심리학을 보다 심화한 게 성리학입니다.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곡이 후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면은 우암을 비판하는 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300년, 100년 후에 여러분들 후손이나 어디에서 우암만한 인물 나오겠습니까? 비판을 받던 우암만한 인물 나오겠어요? 그분만큼 글을 많이 쓰겠습니까? 더군다나 애국어로 썼는데 한자가 애국문자예요. 그럼 오늘날 예염되지만 애국문자로다가 우암만큼 분량을 쓸 수 있겠습니까? 애국어로다가 우암만한 분량, 연암 다산만한 분량을 글을 쓸 수 있겠어요? 시를 쓰고 산문을 쓰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머릿속에 삼경사서는 다 입력되어 있고 이게 USB입니다. 적어도 아마 무한대 USB로 머리에 삼경사서 중국 적어도 자기가 살던 전 시대까지 우암이 1600년 되면 그 전 시대까지 중국의 학문과 문화를 다 머리에 입력하고 글도 요즘 여러분 폼이라는 말만 양식에 맞춰서 다 쓰는 겁니다. 우암이 남의 비문만 써준 게 522편인데 여러분도 522편 여기 혹시 여러분 올해 오해하지 말란 말을 제가 또 여러분 선조 중에 누군가가 아니 현대 문학을 하는 분 중에서 520편 글 쓰신 분 있습니까? 한글로 쓰는 글을. 그래서 여기 우암을 비판하려면은 우암만큼 하고서 비판하라는 말을 저는 합니다. 비판은 자유입니다. 아니 어쨌든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분야에서 자기 나름대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분이에요. 그럼 여기 우암이 이의 도통을 계승했어요. 이의 도통은 학통입니다. 학통임이 도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연구 논문을 써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습니다.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럼 우암은 율곡을 탁 표방을 한 겁니다. 난 율곡의 계승자다. 탁 율곡의 계승자라고 해놓고는 기호살인마를 탁 만들고 도통 학통입니다. 그래 놓고는 그 도통 연원이 중국의 주돈이 혹시 저 계산의 제월대는 아십니까? 그 제월대의 유래가 바로 이 주돈이에서 나왔어요. 제월대 유래가. 잠깐 대한민국의 저기 경복궁에 가보면 그 전각 이름을 전부 한자로 써붙여놨죠, 현판을. 경복궁에 가보면 전각 이름을 전부 한자로 써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인정전, 근정전서부터 창덕궁 뭐 그 건물 방 하나 이름까지 전부 한자로 써놨어요.
다 체면을 거는 거예요. 숭례문 불탔는데 그 문에 들어가면서 예의를 갖추라, 승상하라고 딱 체면을 걸어놓는 거예요. 집단 장기 체면을 걸어버리는 거죠. 흥인문, 인을 일으켜라. 창덕군, 덕을 창성해라. 근정전, 어질게 정쳐라. 아니, 부전의 정쳐라. 인정전, 어질게 정쳐라. 계속 체면을 걸어놓는 거예요. 화양동, 첨성대, 체면 걸었어요. 심리학 장기 집단, 체면을 걸어놓은 거죠. 그 여기 주돈이라는 분 때문에 제월대가 생긴 거야. 주돈이의 인품을 평가해가지고 그렇게 달처럼 막다고. 그러니까 늘 자연의 비유를 합니다. 인생은 초로와 같다, 물거품과 같다. 계속 자연의 현상을 비유하면서 인간을 변모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주돈이 정의정오 주자. 그래서 정주학이라고 그러죠. 합쳐서 정자, 주자의 학문을 합쳐서 정주학. 이분들이 이제 무의산이, 혹시 무의구곡 다녀오신 분 있나요? 무의구곡? 이야, 제가 무의구곡을 2007년에 가봤는데요. 9.5km를 이 대나무 뗏목을 타고 내려옵니다. 근데 거기 무의 특구인가 그래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구인데 아마 중국 정부에서 민간인 주택을 다 철거를 한 건지 딱 그 구간에 집 딱 한 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협곡인데다가 경사가 심한 절벽이라서 뭐 요즘처럼 까내고 지면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절경에다가 구국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주역 구의 사상을 자연에 새겨놓고 자연에 표상하면서 계속 체면을 거는 겁니다.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나라도 율곡이 주자학자로서 그 무의국을 본받아서 고산국가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암 같은 경우도 딱 그거를 표방해서 나는 우암의 계승자다. 그러니까 우암 제자들은 계속 우암을 계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암으로 이어진 도통연은, 이 도통은 학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남 지방에서도 마찬가지. 이황택에는 역시 또 그 제자들이 국어를 설정하는데 재미있는 게 선의의 경쟁 좋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국어기 약 100억에 110개가 됩니다. 근데 이 충청도가 제일 많고, 제가 조사하기가 용이해서 그랬는지 충청도가 제일 많은데 이 기호 쪽에 국어기 무척 많이 설정됩니다. 근데 1600년 요 무렵 700년까지 이 경상도 쪽은 국어기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700년이나 800년대 와가지고 영남 사림들이나 보기, 이쪽은 저렇게 국어를 많이 설정하는데 우리도 이걸 좀 해보자. 그렇다고 이걸 글을 써놓지는 않습니다, 지금에. 그럼 여기 충청북도 경계, 여기 문경, 김천, 상주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전부 이 충북 분들, 경계 분들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시도 짓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문경의 선유구동도 1953년도까지도 국어를 계속 설정합니다. 저쪽에 저기 어디죠? 김천 쪽도 1950년대 계속 국어를 설정합니다. 나는 누구 학파다, 누구 학통이다, 누구 기사다, 은연중에 그거를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근데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가 계승한다는 건 좋은 거죠. 근데 나쁜 건 아니니까. 이건 결집을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거기 결론적으로 이렇듯 구곡 설정과 구곡시 창작은 학통계승의 자연화의 표현이고 위대한 인물에 대한 존경심의 학문적 표현이다. 또 구곡은 신선사상의 자연화의 표상하고 구곡시는 신선사상의 문학적 표현이다. 전부 신선사상을 담아놓았으면 시에다가 여러분들 듣기 싫죠, 전부 다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이 괴산 화양동이 신선의 세계다, 하나는 신선이다, 기분 좋잖아요. 그 시간만이라도. 오늘 여러분들 신선이 되시는 방법을 조금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구곡이 뭔가 한 10가지만 스스로 선택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제가 암기를 무척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퀴즈 대한민국인가 뭐 우리말 바르기 가끔 보시죠? 저 혹시 골든벨 보시나요? 고등학교 골든벨?
죄송합니다. 난 그 골든벨 보면은 야, 저런 것도 못 맞추나? 내가 30년이 지났는데도 야, 저런 것도 못 맞추나? 저 상식적인 것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저 퀴즈 대한민국 보면은 사회자가 힌트를 줘도 끝까지 힌트를 줘도 모르는 사람 단추 못 놀라요. 그러면 암기한 사람, 그 족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으셨죠? 그 퀴즈 대한민국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양한 우리 그 용어나 사례를 갖다 다 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한대요. 그러면 단추 누르는 속도가 상금 올라가는 속도예요. 단추 누르는 속도가 상금 올라가는 속도. 근데 왜 암기를 안 합니까? 요즘 전부 암기제 교육은 나쁘니까 창의력 교육 시키라는데 창의력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 그건 더 그 해당 장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의 구곡 설정 현황은 제가 2013년 2월까지 조사 확인한 구곡은 105개가 넘습니다. 110개 정도. 근데 충북은 27개인데 전국의 면적 대비 최고 많습니다. 제가 조사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제 다른 지역은 조사하기가 힘들죠. 이거 누구네 집에 어떤 책임, 여러분들 혹시 이번 기회에 고조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께서 뭐 남기신 문집이나 시집이나 종이 한 장 있으시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귀중한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명함에 양아록도 죄송합니다만 그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양아록을 저 말고도 그 집에 가서 본 분도 많습니다. 또 춘면국의 작자도 그 책에다 연필로 표시까지 해놓고도 춘면국의 작자 시조별곡이라는 용어를 묵과를 했습니다. 시조라는 거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아는 건데, 그래서 그 명함에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묵과한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발굴해서 소개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선조들이 남긴 것들도 그러한 귀중한 자료가 될지도 모르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수신제가 치고 평천합니다. 기본 논리가. 내 집부터, 물론 다는 모르더라도 내 집부터, 내 동네부터, 내가 사는 군, 토 이렇게 알아가는 것도, 물론 그 중간 중에 세계적인 소식통도 알아야 돼요. 소치에서 누가 금메달을 땄는지 뭐 이런 것도 알아보고, 또 미국에서 정치 뭐 상황도, 소련에서의 뭐 경제 상황도 알아보고, 뭐 그렇게 하면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구곡문화관광 특구라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주도 참 특이한 사람이다. 제가 1999년부터 구곡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자기 학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문화관광 특구를 주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도 창의력을 공부하실 하나의 계기가 되고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상주는 자기 학문 성과를 통해서 구곡문화관광 특구라는 문화특구를 제창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인물일지도 몰라요. 확인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누가 구곡문화나 아니면 어떠한 문화유산이나 문화자원을 가지고 특구를 설정하자고 주창한 사람이 있는가. 그것도 온고지신의 방법이고 창의력을 개발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곡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개강에서부터, 이게 남한강인데 이 계산이 달천강이라고 그러는데, 개강에서부터 지금 그 수전댐 산막이 있길로 해서 청천 화양동으로 해서, 혹시 미원 저 우남이나 옥화대 가보신 분 있나? 옥화대 가보셨죠? 거기도 옥화구곡이 있습니다. 구곡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구곡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누가 구경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안 될 건 없겠죠. 근데 전통적으로 구곡이나 팔경 둘 중에 하나지. 물론 일부 구경을 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8경의 배수는 16경입니다. 거의 다 그래요. 짝수로 나가고, 그게 이 원리를 꼭은 아니지만 뭐 창의력일 수도 있죠. 남들이 다 구곡이라고 하는 난 구경이라고 하자. 옥화구곡, 그래서 나구당구곡까지 약 100리 구간에 9개 구곡이 있으니까 그런 단일 강, 남한강, 달천강이라는 유역, 그런 강 유역에
9개 구국이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특구하라고 할 만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창의력이고 그러한 걸 알아보는 식견입니다. 알 직접 볼 게 식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딱 9개입니다. 뒤에 이제 넘겨서 4페이지 보면은 계산군에는 이제 제가 답사하기 좋은 방에 좋은 순서대로 구국의 이름을 써놨어요. 첫 번에 구국문화관광 그 구국의 명칭과 설정, 다음에 그 위치, 답사 순서 이렇게 했는데 고산구국, 아까 제월대에 있는 쪽이 고산구국입니다. 근데요, 야, 참 재밌습니다. 혹시 그 애안정은 아십니까? 애안정? 애안정.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암기를 무척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암기를 잘해야 공부를 잘한다는 걸 깨달았고, 제가 글씨는 참 못 씁니다. 아마 옛날에 제가 태어났으면은 저는 과거에 합격 못했습니다. 글씨를 못 써서. 그래서 이 필기 수준이 공부 수준이고 암기 수준이 학문 수준입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어쨌든 누구한테 얘기를 하든 들을 때마다 계속 내 머릿속에다 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무한대 USB야. 지금 제가 USB 여기 꽂아놨는데 USB보다 내 머리에 있는 게 훨씬 더 밀접하게 응용할 수 있어요. 하다는 퀴즈 문제뿐만 아니라 뭐 어디 가서 저기 할 때도 선착순, 이 머리끼 선착순이 있잖아요. 들어서 아는 사람 뭐 손 들어서 상품 주는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게 내 머리에 입력되어 있는 거니까 암기 수준이 창의력의 수준입니다. 거기 가른구국이 던덕후인데 1899년경이라고 써서 밑줄을 쳐놓습니다. 밑줄을 쳐놓은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줄을 쳐놨습니다. 일부러. 그 연화구국, 저기 산맥이 길 다 아시죠? 저 연화국은 글쎄 연화국이 울어서 수전댐이 넘쳤나? 연화국은 그 수전댐에 수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쌍계구곡은 정재영이가 1813년인데 송강정철이라는 분 아십니까? 이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송강정철이 여기 살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송강은 살지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유지를. 그럼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분들은 조상의 뜻을 잘 받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훈인데, 아버지가 남긴 유훈인데 내가 이걸 이루어야지. 어떻게 보면 아들 낳고 딸 낳는 게 그거잖아.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신뢰자가 자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열심히 집요하게 공부하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그냥 농토가 좀 많은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대학을 간 거지. 초등학교 105명이 졸업한 중에 중학교 33명이 진학했고 105명이 졸업한 중에 대학 간 사람은 4명이에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상이 5대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땅 사서 그 덕분에 내가 대학 갔기 때문에 나는 우리 조상이 고생한 것만큼 공부하는데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조상의 뜻을 계승하는 거예요. 조상의 은혜를 갚고. 그런 의식이 가문도 발전시키고 지역과 국가를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고향에다 박물관을 해보고 싶었어, 17살 때. 그래서 우리 집은 1971년도에 시간이 멈춰버린 집이에요. 1971년을 기준으로 40년 전에 시간이 멈춰버린 집. 그래서 우리 집은 4채가 나무 기둥으로 그냥 남아 있어요. 쓰러지기 직전이긴 한데 내가 안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나의 도리고 계산을 이해하는 거고 고향을 이해한 거예요. 그럼 뭐 쓰러지지 않게만 보존하면 우리 집은 민서자로 지정됩니다. 저도 사리면에서 우리 집처럼 구조와 규모를 갖춘 집은 없습니다. 나는 그만큼 우리 거에 대한 애착, 또 고향에 대한 사랑, 우리 조상에 대한 어떤 숭배의식, 존경의식 때문에 열심히 살아온 거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또 만나 뵙게 된 겁니다. 그러한 연구를 했고 고향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학자로서 도리를 할 때, 한문학자로서
우리 민족문화유산을 어떻게 하면은 세계문화유산 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가. 근데 딱 어느 날, 야, 구곡이다 이거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처 이 충북에서 손을 안 댔고, 또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전에 찾아놓은 자료 중에도 있고 계속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좀 예를 들면 여담입니다만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제가 내가 이 자료가 진짜 있나 이거를 좀 원본을 봐야 되겠다고 갔는데, 이게 서가를 지나가는데 딱 그 책을 찾기 걸어가는데 딱 영감에 요 책에도 네가 찾는 구곡이 다른 구곡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많은 책 중에 제가 손을 딱 그 책을 뺐는데 거기 구곡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선유구곡. 이 선유구곡 재미있습니다. 선유팔경이 있었고, 선유팔경이 있었는데, 선유팔경이 먼저였는데 그 다음에 화양구곡, 선유구곡으로 분화가 됐어요. 근데 기록을 중시해야 됩니다. 기록을 안 남겨놓은 겁니다. 선유팔경은 있긴 있는데 바위에다 안 새겨놨어요. 화양구곡은 딱 바위에 새겨놨어. 새겨놓고 보니까 그 후에 구곡은 전부 바위에다 새겨놓습니다. 본을 잘 보여준 거죠. 본을 잘 떠야 돼. 본을 잘 보이고 본을 잘 떠야 돼. 본때 보여야 돼. 군대에서도 본때 보이고 공부시킬 때 본때를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늑대그릇 살면 늑대되고 서당께 3년 풍어를 읊고 맹모 삼천인데, 저도 저기 학교에서 고등학교에도 한 7년 있었고, 이게 대학에서 이렇게 본을 잘 보이려고 해도 내가 언변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안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잘 따르면은 자기도, 학생들도 언젠가는 좀 자기가 요구하는, 목표하는 그 수준에 도달할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유구곡은 선유팔경이 분화된 겁니다. 화양구곡이 첫 번에, 화양구곡도 지금 선유구곡까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인현왕후 오라버니 민진원이가 딱 보니까 그때 당시에 거리 개념으로 선유구곡까지 포함하니 너무 멀다. 그러니까 딱 화양구곡까지만 하자. 한 12구간만. 그래서 제자간에도, 우암 제자간에도 우암이 화양구곡 설정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간에도 구곡의 이치, 명칭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니까 민진원이가 딱 바위에다가 딱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찍소리 않고 지금의 구곡으로 고착화된 게 1721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권수암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탁 새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화양구곡이 지금 위치로 축소되니까 선유구곡에 딱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선유동자리에다 선유구곡 딱 설정해버립니다. 1752년에. 그렇게 그런 변천 과정이. 그래서 선유구곡은 글씨를 지금 그 후대에 그 사람들 새겨놨는데 일단은 기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기록을 하느냐. 그래서 전화도 알렉산더 그라함벨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먼저 등록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저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연구 주제가 있고 소재가 있으면 밤은 아니지만 해가지고 가장 빨리 나오는 논문집에다가 실습니다. 뭐 우암이 논문집에 실은 것도 아니죠. 다산이 논문집에 실은 것도 아니고 자기 문집에 실은 건데 지금은 속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못 넣는 이유가 그거예요. 새로운 자료 있으면 지금 3월인데 5월이나 6월에 나오는 논문집에 실으면, 제가 양아록도 1997년에 첫 번에 책을 냈는데 그 다음에 양아록을 소재로 낸 책은 전부 제 밑으로 밀려 있잖아요. 내가 1997년에 양아록 번역책 낸 이후에 양아록을 참고했거나 한 책은 전부 밑으로 내려 있잖아요. 인터넷에 한번 양아록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발명 특허급 논문을 저는 쓰고 있는 거죠. 인문학의 발명 특허급 논문을 쓰려고 노력을 했고 창의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걸 한 거죠. 이러면 못 놀았어요. 놀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고 찾아놓은 자료가 산적해 있는데 길 가다가도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그걸 놀지 않고 창의력을 발휘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화양구곡은 생략하고 그 밑에 그 선유팔경을 인영이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옥화구곡, 이득윤, 이거 쳐보십시오. 이득윤 대단 학자, 계산 군수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이게 계산 군수를 했고, 서계구곡 가보시면은
체력 단련한 현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공부만 시킨 게 지독체, 다 신체 단련도 시키고 심신수련을 다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법주사까지 가면 좀 너무 멀고, 그다음에 뒤에 그 5쪽으로 넘기시면은 제가 가른구곡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이제 가른구곡에 다 가보셨죠? 가른구곡은 지금 글씨를 이제 선명하게 다 이렇게 화학 처리를 한 건지 글씨를 선명하게 드러나게 이렇게 밝게 해놨습니다. 그 글씨 새긴 부분을. 그래서 여기 그 가른구곡 먼저 이렇게 탁 했는데, 가른구에 가면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했는데, 제가 기존의 국을 첨작해서 최상의 국으로 완성한 전덕호 특별기획작품 한국 국어의 온고신적 완결판이라고 딱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것도 표현이 적절하고 되게 간단 명리의 핵심 내용만 표현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에 보면 가른구곡에는 그 명칭이나 구곡시를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등 다양한 서체로 암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서체로다가 바위에 새겨놓은 사례는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른국은 한시 표현기법의 연구는 물론이고 다양한 서체를 연구할 수 있는 야외강의실의 자연학습장입니다.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밑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전덕호는 분명히 화양국을 요즘 말로 본을 떴습니다. 영어로 모델을 들러 삼은 겁니다. 패러디를 감 요즘 영어로다. 제가 영어를 잘 안 쓰려고 무척 노력하면 제가 논문을 쓰거나 뭐 할 때 거의 영어 쓰지 않습니다. 이 동양학만 제대로 하면 심리학, 교육학, 이론, 경제학, 경제심리, 정치심리, 연애심리, 뭐 학문심리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른구곡시 여기 장암석실 마당바위라고 하는데 아주 한시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고사를 쓰러 고사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이 고사를 맹자에서 따왔느냐, 논어에서 따왔느냐, 주역에서 따왔느냐. 그러니까 한자만 알아갖고 한시나 한문을 번역할 수 없는 게 논어, 맹자, 대학, 중령, 삼경사서에서 인용을 하면 되나 왜 인용하느냐? 그게 비유적 표현이고 압축적 표현이에요. 길게 쓸 수 없으니까 요 고사 내용을 보면 요 시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게 메타포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도의 메타포예요. 제가 영어 안 쓴다고 그랬는데 자꾸 메타포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즘 분들은 뭐 전부 영어를 잘 써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고향이 어디냐고 물길래 제가 유평 터널 2개 빠져 계산해서 증평 가다 보면 터널 2개를 빠져나가는데 아니 그냥 굴 2개를 빠져나간 바로 오른쪽이다 그랬더니 이 표정이 굴이라는 말을 이 젊은 애들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터널 했더니 거기 그 자기네들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게 터널이라는 용어를 써야지 아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바꿔 썼습니다. 참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 용어라도 영어나 우리말 한자도 다 알면 유리합니다. 그럼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적절한 표현, 합당한 표현. 거기 겨울엔 따쏨따쏨, 여름엔 서른이라고 제가 글자 수를 맞췄어요. 한시는 정형시입니다. 이 가른국은 번역할 때 제가 좀 심혈을 기울였는데 어느 때는 이렇게 뜻만 살려서 자수일도 맞추려고 하다가 어느 때는 너무 그렇게 바꾸는 거 아니냐고 할 듯해서 직역에 가깝게 하기도 하고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 글자 수를 맞추고 또 따쏨따쏨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그냥 제가 따스하다는 말을 그냥 그렇게 써본 겁니다. 그리고 제2곡은 갈천정인데 우리가 그 갈천정이라서 치기 많다고 그래서 자꾸 갈론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분명합니다. 이거 갈천시인데 그 줄을 달아놨어. 제2번에. 이 가른국, 갈론국이라고 하는 유래는 바로 요겁니다. 옛날 한문 한 사람. 전덕호라는 분이 공부 많이 한 분이 그 시대 다 한문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번의 강선대도 그 뒤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6쪽에. 그럼 네 번째 구에 흉금세락인데 그 쇠자가
술주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술주자처럼 보이는데 약자입니다, 이게. 술주자는 거기 한일자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술주자는 한일자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건 그 상쾌하다는 뜻을 쓴 쇠락, 그 쇠자의 약자입니다. 쇠락하다. 이게 아까 제월 때, 혹시 전라도의 소세원이라는 데 가보셨나요? 소세원에 광풍각이 있죠. 제월 때 있죠. 다 여기서 따온 겁니다. 대한민국의 광풍각 제월 때 많습니다. 전부 인품을 비가 온 후에 달이 맑거든요. 그 인간의 마음을 비가 개인 위에 떠오르는 달처럼 맑게 하라는 겁니다. 전부 자연에 비해서 인간 심성 수양을 하라고 계속 집단 장기 체면을 걸어놓는 게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인간의 심성을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공부. 그거를 인성교육과 사회개혁 또 전 분야에 응용하자고 하는 게 성리학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문건이라는 분 못 들어보셨죠? 양아로. 그분은 정말로 심리학자입니다. 7가지를 최초 최고를 했어요. 7가지를. 그분은 이미 요즘 말하는 창의력을 알고 있었어요. 온고지신을 알고 있었어요. 자, 여기 구곡시를 보면 재밌는데 거기 옥녀봉두 이륙사 잔기미료 각기가 명조유의 포금내. 제가 명조유의 포금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저기요 이태백의 시 중에 명조유의 포금내라는 식구가 있는데 이 양반이 그걸 응용한 거예요. 명조유의 포금내라고 이태백의 양인대작 산화계라는 시에 고문고 했어요. 명조유의 포금내. 내일 아침에 뜻이 걸랑 놀고 싶고 어울릴 뜻 있으면 검은고 가지고 오라.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제가 번역을 옥녀봉 산날에 해는 저물어가건만 바둑은 아직 끝내지 못해 각자 집으로 돌아갔네. 다음 날 아침 생각나 다시금 찾아와 보니 바둑알 아라리 꽃되어 도리에 피었네. 이게 15자입니다. 바둑알 아라리 꽃되어 도리에 피었네. 근데 요거를 한문으로 직역하려면 검은 바둑알, 하얀 바둑알 모두 도리에 꽃이 되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뜻을 바꿔서 바둑알 아라리. 그러면 검은 바둑알, 하얀 바둑알에 다 들어요. 바둑알 아라리. 이 양성 모음 뭐 이렇게 니을이 들으니까 혀가 잘 돌아가고 느낌이 좋습니다. 바둑알 아라리 꽃되어 도리에 피었네. 그리고 이 꽃되어 도리에 피었나라는 게 좀 문학적이잖아요. 어떻게 뭐 바둑알이 꽃이 됩니다. 바로 이게 문학의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국어를 통해 본 온고지신의 중요성. 거기 여러분들 온고지신 가의사 이번 죄송한데 오늘 저하고 이렇게 국어 얘기한 기념으로 이 10글자 외우기 바랍니다. 5자 자수위를 맞췄어요. 온고지신. 그러면 제가 이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휴대폰 내가 이게 60만 원 주고 샀는데 65만 원 주고 샀는데 300가지 기능이라고 한다면 경제적, 학술적, 기술적 가치 있는 창의력은 30만 원에 3,000가지 기능을 내장해야지 이게 학술적, 경제적, 기술적 가치 있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또 USB 저거 4기가라고 하면 저게 뭐 4기가가 10,000원 얼마 가져야 되나? 그러면 저렇게 용량은 저렇게 크기는 조만한 데다가 1000기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그게 학술적, 기술적 가치 있는 창의력이 새롭게 해야 되겠다, 남이 안 하는 거 해야 되겠다, 그건 개념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5년 전인가 3년 전만 해도 이 휴대전화에다가 사진 기능, 녹음 기능, 인터넷 기능까지 내장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창의적, 기술적, 학술적, 경제적 가치 있는 창의력이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날라요? 아주 간단한데 창의력을 그렇게 힘들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러면 되지만 한자 만자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뭐 남이 들은 얘기 책 보면은 어쨌든 평생 잊어버리지 않게 외우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자다가든 어쨌든 길 가다가도 야 이거 외워야 되겠다. 외우면은 순발력, 민첩성 발휘되는데. 근데 우리는 창의력을 너무 힘들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제가
이 핸드폰하고 USB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머리를 무한대 기가 USB로 만드십시오. 암기하시면 됩니다. 전 지금도 암기를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이 USB 장착했고 언제 불러내서 써요. 내 머릿속에.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내가 논어의 구조를 인용할 때 옛날엔 다 컴퓨터에서 쳤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 있으니까 그거 인용하는 건 불러다 쓰고 어디서 인용했다 그러면 돼요. 아주 편리한 세상.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아주 엄청 고생했어. 아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여름에 땀 흘리면서 그 복사를 다 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요즘 젊은 학생들은 인터넷에 안 나오는 건 찾아볼 생각도 안 합니다. 저는 거기 구국을 통해 온고지 중요성 보면은 거기 온고지신도 주역에 나오는 거예요. 그 열자 딱 맞아요. 표현 구법 구조가 딱 맞잖아요. 창왕이 찰래입니다. 온고지신 가운데 이자 들어가고 창왕이 찰래 온고지. 그러니까 논어의 온고지신은 주역의 창왕이 찰래를 온고지신한 것이다. 그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느냐? 개왕계래, 법고창신, 법고통검 뜻은 똑같은데 계속 말은 바꿉니다. 여기 법 공부하신 분 있나요? 저기 가만히 있어요. 요즘 강간이라는 용어 잘 안 쓰죠? 뭐로 바꿨나요? 강간이라는 용어를. 그러면 매춘이라는 말을 뭐로 바꿨나요? 요즘? 성매매로 바꿨죠. 근데 행위는 똑같습니다. 행위는 똑같아요. 근데 용어만 바꿨어. 그럼 창왕이 찰래나 온고지신 내용은 똑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흘러가요. 문학적 표현의 용어도 계속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제가 저기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가 아주 곤욕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아니, 창의력 방법, 응용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더니 저런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분명하잖아요. 매춘이라는 말이 거북했든지 해서 성매매를 바꿨고, 강간이 듣기가 나쁘고 뭐 오랫동안 썼다 보니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성매매라고 했고, 이발소를 뭐 머리터, 미용사를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영어로 바꾸고, 뷰티 아티스트라고 바꾸고, 늘 그런 거잖아요. 뭐 대한통운을 뭐로 바꾸고, 또 뭐 음식 재료를 갖다 뭐 식자재, 뭐 건축자재에서 따왔는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기 맨 밑에 그 한자 읽으실 수 있나요? 왼쪽부터 문동양화, 문동유선, 문동연화, 문동가른입니다. 맞나요? 틀리죠? 잘하십니다. 저분은 그 탤런트 가만있어요. 박중훈이라는 탤런트 닮았어요, 이번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기분이 좀 나쁘셨겠다. 아니, 근데 아까서부터 어서 많이 본 듯하다 그러는데 저는 박중훈이를 좀 한 70%는 닮으셨어요. 네, 맞아요. 좀 낫습니다. 박중훈이는 좀 눈이 지는데 확실히 박중훈이보다 좀 낫습니다. 아니, 별 말씀.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바로 아까 이제 제가 밑줄을 쳐놨다 그러는데 화양국을 본받아서 그 다음에 선유국이 나왔고, 그때 연화국어 가른동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창의력이에요. 방법이 뭐 있어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고향에다가 가만히 있어봐. 자꾸 여쭤보는 분들한테는 여쭤보는데, 저기 간사님, 이게 앞에 앉는 게 유리한 겁니다. 계산에 땅 좀 많이 사놓으셨어요? 그래요? 잘 됐네. 그러면 문화영토를 하나 만드세요. 아직은 괜찮아요. 지적 소유권 이런 거 안 따져요. 따지긴 따지는데 문화영토를 하나 만들으라는 게, 나는요 구곡개성자로서 내 고향 앞개울에다가 군자국을 설정했어요. 2009년 9월 9일 09시에 내가 군자국을 선포하고 구곡시를 쳤어요. 그리고 공교롭게 제가 태어난 집 주소가 옛날 번지로 243번지예요. 9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27번지예요. 난 구곡개성자입니다. 창의력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저도 저 촬영한다고 그래갖고 굉장히 긴장이 됐는데, 이게 참 오늘 저 중원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김근수 소장님이 강의를 하시기로 했는데 다른 연구하시기 바쁘셔가지고 저 보고 좀 하라. 사실 그렇죠. 제가 어떻게 저 소장님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마침 이런 기회에 우리 고장에 구공문화도 좀 많이 알리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라고 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러주신 저희 그 계산 한살림 생산자 연합회 이재화 회장님, 또 뭐 준비해 주신 애쓴 박원석 간사님, 또 뭐 김관식 사무국장님, 또 최정욱 뭐 총무님에도 감사드리고,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계산을 사랑하시고 또 계산의 문화를 이해하시고 나오신 분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좀 쉬셨다가 그 영상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까 이제 이 구곡 얘기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몰랐던 구곡을 영상으로 답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놀이문화, 놀이공원도 많이 만들었는데 노시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노시고 또 즐기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즐기시면 됩니다. 또 뭐 마음이 없으시면 안 보셔도 되는데 지금 이 장면이 뭐 하는 장면 같이 보입니까? 아까 가른 구곡의 갈천정인데 이게 풍화가 심해서 이 글씨를 판독을 못했습니다.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번역 실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두희 선생님인데, 그래서 이게 제가 2005년쯤 된 거, 2005년? 아니, 글쎄 봐라. 저기네요. 1999년쯤 된 것 같습니다. 2000년이면 1999년. 이 세 다리를 이렇게 놓고 올라갔는데 이거 엄청 불안하죠, 이거. 근데 여기 하얗게 칠하는 게 뭘로 보입니까? 이게 저기입니다. 녹말가루입니다. 이 녹말가루를 칠해가지고 손으로 밀으면은,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은 그 글씨가 마모되고 이렇게 문드러진 부분이 이렇게 손으로 다 이렇게 밀으면 그 글자 헷간 방향에 드러날 걸로 예상을 해서 이제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요분하고 저하고 둘이 요거를 판독을 하는데 결국은 저게요. 이 공부도 기가 통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누구하고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양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착착착 맞아가요. 화합이 잘 맞죠. 그래서 이 공부도 해보면 내가 모르는 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또 나의 꿈도 얘기를 해야 되고, 때로는 꿈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방해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거는 자기가 꿈꾼 거를 다 실현 못해요. 이분하고 저걸 해보니까 이분이 선생님 요건 핵이 이렇게 갔는데 그거보다 이 글자로 보는 게 낫지 않겠냐, 탁! 두 마디 주고받았는데 이 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른구 갈천정 요거를 극적으로 김근수 소장님 계신다는 그때 그 계산 향토사 발표할 때 저거를 그 인쇄 들어가기 직전에 갖다 번역을 해서 끼워넣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계산 향토사 연구 회원분들이 거의 다 한 건데 제가 이제 결국은 좀 마무리를 하게 돼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글씨를 판독할 수가 없습니다. 육안으로. 근데 여기 전덕호라고 새겨놨고 여기 갈천정이라고 새겨놔서 이 한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늘 쓰거든요. 여기 전덕호. 이 전덕호라는 사람이 이 구곡을 새겨놓은 게 맞습니다. 여기도 새겨놓고 구곡에도 새겨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묵과하고 다른 사람이 했다 뭐 이렇게 보는 측도 있고 한데 여기가 옥류벽입니다. 옥류벽. 옥류벽이 맞나? 옥류벽이 맞습니다. 옥류벽이 맞죠? 이게? 이게 저기다. 여기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월대 맞은편. 지금 여기 계산군에서 나무 다 변했어. 여기 잔도입니다. 여기 잔도인데 가만히 여기 잔도가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직각으로 파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여기 보이시죠?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여기 직각으로 파내 있고 여기도. 저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렇게 암벽이 있으면 암벽을 이렇게 디귿자로 파내가고 거기 마차도 아니고 사람도 지나다니는 거 보셨죠? 이거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지형은 없지만 이것도 일종의 잔도 이쪽으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일로 질러 다니는 거. 자동차가 없던 시절의 지게로 아마 1km는 단축이 될 겁니다. 이게 잔도입니다. 석잔도. 이게 지금 충청북도에서 발견된 것 중에 가장 길고 그렇습니다. 역사도 오래됐고 어디 가면 1500, 600년대에 이미 잔도를 조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답사를 다니시거나 여행 다니실 때 그냥 놀러 다니시죠. 좋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잘 듣기 바랍니다. 제가 저거가 저기 새겨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걸 찾았지, 저기 새겨져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으면 못 찾았습니다. 근데 저거를 지금 이 탁본을 해놓으니까 선명하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 다음에 저기 한번 가보세요. 쉽게 찾으시나. 지금 제가 저기 가도 금방 못 찾습니다. 첫 번에 가서 찾으려고 했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분명 여기 어딘데.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여쭤봤더니 그때 김상기라는 분, 사모님 되시는 분인데 그분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고, 김상기라는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 가다 보면 그 바깥 어른이 말씀하시를 지나가다가 그분이 잔도라는 말씀은 아니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손 자라는 데쯤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 말씀을 듣고 손 자라는 데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저게 500년이 됐으니까 마모가 얼마나 됐겠어. 아까 가른국 갈천정은 100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마모가 됐는데 성질이 나빠서. 이거를 저희들도 이런 거죠. 이 글자를 이렇게 아는 사람은 탁본을 할 때 이걸 다 살려냅니다. 그게 바로 아는 사람하고 못 이런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가셔도 실제 못 찾습니다. 제가 어느 기자분이 물어서, 저 청주에 있는 신문사 기자분이 이걸 물어서 설명을 아까 같이 했는데도 못 찾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셔도 아마 이 눈썰미가 있으시면 모를까 그렇게 속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이 집을 보신 적 있나요? 그 이기붕 생가입니다. 청천에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를 보존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고 그랬는데 땅 주인이 관심을 안 갖는 바람에 땅 주인이 이거 팔았는지 이 집 철거하고 여기 펜션이 들어서서 이 다음에 청천년 후평리 뒷뜰, 여기 한번 뒷뜰 한번 가보세요. 여기 참 안타깝습니다. 저 강원도는 이기붕 별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합니다. 이기붕 별장을 2001년도에 제가 찍어놨는데 이거 어딘지 아십니까? 이거 어디서? 이게 저 군자산입니다. 여기 비약산. 근데 여기 사람들이 여기다가 군자산 그 안내 표석을 세웠는데 이게 군자산이고 이게 비약산이고, 제가 여기 지나가다가 이게 아름다워서 이런 장면이 지금도 비춰질지 모르겠어요. 이게 2001년도입니다. 찍은 게. 이때는 저게 디카가 아니라 필름 카메라로 찍은 건데 스캔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저 단양인데, 이거 단양에 있는 겁니다. 단양 삼선구곡. 이거 단양 삼선구곡. 근데 여러분들 이 사진이 이게 디카로 찍은 건데, 아까보다 더 흐립니다. 이게 더 선명하죠. 이때만 해도 디카 수준이 필름 카메라를 능가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그것도 이제 요게 아까 이두균이라는 분이 서계구곡인데 여기다 상읍암이라고 써놓고 여기는 농구맘이라고 써놓은 검은 굴을 희롱하는 바위. 이것도요, 제가 1996년도에 여기 찾아가서 후손이 이거 제보를 안 했으면 못 찾아. 이거 생각해봐. 이렇게 이끼가 끼었는데 후손이 안 알려주면 여기에 이게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물어보고 모르면. 그러니까 만이 나의 선생이고 만물이 나의 스승이야. 맨날 물어보는 거야, 모르면. 공자 논어의 공자님도 말했잖아요. 묻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아랫사람이 묻는 거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평생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여기 뛰어오르는, 여기서 학동들이 공부하다 뛰어오르게 여기 다 홈을 파놨어요.
체력달 연장으로. 아까 그 바위 하나가 여기 있는 거야. 서로 읍한다 그래. 읍한다 그래. 읍. 예를 갖춘 아까 첫 번에 본 바위가 여기 있는데 여기 뛰어오르는 그 홈을 파놨어요. 선유동문인데 어떻게 하면 근데 여기 선유동에 가도 이 여기 신선 그림을 여기 올라가서 발로 지지밟아 갖고 달았어요. 요 글씨만 보고 여기 발로 밟아 갖고 여기 허옇게 달았어요. 남의 얼굴을 갖다 지지밟은 거예요. 여기 가서. 이거 신선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계산군 유일 신선도예요. 예, 암각 신선도예요. 선유동 연단로예요. 연단로. 그러니까 저기에요. 이 연단로 단약을 다리는 약인데 단약을 다리는 화로인데 단약 신선이 되는 신선들이 먹는다는 불사약이에요. 불로장생. 혹시 단양에 사시는 분이 있으세요? 단양에 고향이신 분? 혹시 단양에 저 황경산 들어보셨나요? 도락산. 혹시 미노리 들어서 미노리 늙지 않는 동네 미노리. 거기 단양은 선도 수련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미노리 늙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기 싫으니까 늘 선유국도 신선의 세계를 구축해 놓은 거죠. 지상의 가상의 신선의 세계를 구축해 놓은 거죠. 이거 거북이처럼 생겼어요. 이건 이제 쌍곡구고 폭포고 저기 쌍곡구가 이게 있습니다. 이건 뭐처럼 보입니까 이게? 이게 뭐처럼 보여요? 박쥐처럼 보이나요? 박쥐처럼 보여요? UFO처럼 보이나요? 요즘 저기요 복주머니 모양 농협 시장하고 비슷하잖아? 농협 시장 어떻게 항아리 이거를 계속 이거를 묵과하고 다닌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 이것도 제가 최초로 탁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손대 아까 요 바위 밑에 가면은 요 성열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뒤에 어디 나오나? 이건 어디 갔습니까? 산막이죠. 여기 지금 펜션하고 요식업소가 들어있고 여기는 또 뭐 독도인가 뭐가 바위섬 만들었죠. 여기 지금 산막이 있길 안 보이죠. 이거 2001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2001년도에 저기 이쪽에 근데 여러분들 이 사진을 찍으려면 앞에 나무가 다 가려 있는데 어떻게 찍어요? 이거 절벽이니까 여기 나무가 없죠. 이거를 제가 이쪽에 가서 봤어요. 이쪽에 가서 어디 가면 이 장면이 S자 태극 문양. 우리가 이건 S자라고 하는데 저 태극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태극 문양. 산두 태극, 수두 태극, 산 태극, 물 태극. 저기 안동의 하회마을 영월의 청령포를 합성해 놓은 지형입니다. 여기 노수신이 그 기양설에 했다는 거 하는 그 적소 건물을 옮겼고 이쪽에서 제가 내려 찍은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 한방도 전망대로 이쪽에서 내려 찍은 게 계산군의 곳곳에 붙어 있고 저는 이쪽에서 찍은 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다렸으면 이 배가 지나갈 때까지 여기서 배가 왜 여기 허전하니까 여기 이제 설명을 듣고 여기 좀 짙은데 이게 구름 그림자입니다. 여기는 밝은데 이다 구름 그림자. 이것도 설명 듣고 보니 구름 그림자처럼 보이죠. 이것도 다시는 이 장면은 찍을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 많은 시설물을 해놔서. 이 사진이 훨씬 낫습니다. 네? 그 사진이 훨씬 낫죠. 이야, 저기 산수평론가네. 야, 산수평론가. 반갑습니다. 이거는 저짝 삼호바이라고 그래. 저짝 그 상류 쪽 그쪽을 찍은 거고. 거기 이게 여기 선유대 신선들이 놀았다는 대가 여기 있어요. 저쪽 은교리 쪽으로. 이 사진이 저게요. 이거 2001년도 6월 16일 날 찍은 겁니다. 2006년 6월 16일 토요일 날 찍은 겁니다. 이거는 이 장면을 보려면 대통령이 예사댐 물을 빼라. 이거 찍게 떼라고 명령 내리면 모를까? 이거는 찍기가 힘듭니다. 이때 2001년도에 저기
90년 만에 약 6개월 동안인가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글씨가 묻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저거 언젠가 드러나기만 해봐라. 내가 저거 탁 보낸다. 이거 여기 묻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때를 기다려서 6월 15일 날 여기 이사에 들어 이 반대편에서 쌍안경으로 딱 여기를 봤습니다. 드러나 있어서 새벽에 지금 산나기 길로 걸어서 심리를 걸어서 산나기 가서 변계식이라는 분한테 배를 갖다가 사전에 그때 2001년도에 7만 원을 줬나 얼마 그렇게 배를 빌렸는데 아유 죽을 뻔했습니다. 이 사람 아니었으면 이 탁부 못했어요. 아까 연화동문 이거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약 3m 제 키 2질 됩니다. 이건 90cm 이게 아마 3.8m 될 겁니다. 죽을 뻔해서 타 죽는 줄 알았으면 이 사람 아니었으면 이건 못했어요. 여기가 지금 산막이 길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바로 망세로 있는 데쯤에 이게 묻혀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 탁본을 하려면 대통령이 명령해서 저 탁본하게 물 좀 빼라고 하기 전에는 근데 대통령이 빼라고 해서 한국전력이 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민첩합니다. 뭐 목표가 공부에 관한 제가 민첩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죽을 뻔. 이 사람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빌려 타고 간 배가 물이 들어와갖고 물을 퍼냈었어요. 밑에 나무 배라. 그래서 사다리를 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사다리를 못 갖고 가갖고 생각한 게 사과개짝이었는데 난 사과개짝이 그렇게 약한지 몰랐어요. 사과개짝을 2개 갖다가 하나 이렇게 눕혀놓고 세웠는데 올라갔는데 일그렁일그렁해요. 근데 사람이 되느냐, 이게 지금 끈인데 제가 끈을 갖고 가고 카타칼 있죠. 카타칼을 갖고 갔는데 아유 그 카타칼을 얼마나 요긴하게 써먹었는지 몰라요. 주머니에 그때 100원짜리 동전이 있어갖고 이렇게 보니까 바위에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길래 카타칼을 갖다 끼우고서 100원짜리라고 구멍에 끼웠더니 저 밧줄을 매니까 배가 안 밀려요. 그걸 안 갖고 갔으면 배가 밀려서 저거 못했어요. 다시 왔어야 됐을 거예요. 결국 이 친구가 지나가는데 탁본 하느냐 정신이 없는데 배가 출렁거려갖고 배가 가라앉는 줄 알고 뛰어내렸는데 아이고 그때 그 배가 약해서 만약에 빠졌으면은 이 사람은 와서 하는 말이 여기 전이예수를 하느냐 전이예수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아 전이예수를 사람들 없는 데서 내가 왜 전이예수를 여기서 하냐고. 그래서 잘 왔다고. 이거 내가 역사적 사업을 하는 건데 그거 좀 도와줘야 돼. 이거 역사적 사업에 동참하는 영광이니까 나 좀 도와줘. 1시간이면 되니까. 그래서 배 대고 여기 끈 매고 내가 요거 종이를 바를 테니까 싹 발라. 그리고 좀 두드려. 근데 저기 이거 작품성은 떨어지는데 이런 거야. 물가라서 한지는 저녁 때 되면 계속 습을 빨아들여서 못합니다. 그래서 물가에선 5시만 넘으면은 탁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극적으로 했는데 그런 사연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묻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이런 거죠. 재밌는 게 제가 6월 16일 날 탁본하고 나서 나는 하늘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라서 그렇게 가물었는데 일기예보에 뭐 몇 미리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믿어졌어요. 그렇게 가물다가 무슨 집중호우가 내리냐. 근데 월요일부터 이 상류 지역에 70mm 비가 와갖고서 저게 다 묻힌 거예요. 평소 때 조금 드러납니다. 근데 이 상류, 아까 그 연화구곡은 산맥이 길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 댐에 묻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선유대도 연화구곡의 제1곡입니다. 이게 9곡은 심리구간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꼭은 아닌데 심리구간 약 9km, 중국의 무의구국이 9.6km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심리 정도만 해도 옛날에 걸어다니던 시절은 엄청 멀은 거죠. 1시간 걸리니까. 1시간에 40분 정도. 여기 상류 옥화, 여기는 옥화대입니다. 정자가 여기 하면 보일 거면 속에. 거기 있는 정자. 이거는 저쪽 제천의 용화구곡입니다. 용화구곡인데 이게 폭포 이름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이름을.
여기 단양의 운선구곡, 여기 도광벽이라고 써놨는데 이것도 그냥 박 대통령 시절에 했던 거라 일부러 찍어왔어요. 근데 언젠간 이게 쓰면 뺑기가 벗겨지겠죠. 근데 그것도 그냥 기념으로 하나의 역사 자료. 이것도 성씨 벼럽인데 혹시 여러분들 집에 그 산이나 어디에 땅 있으면 이게 바위에다 새겨놓으세요. 성씨들이 별장입니다. 근데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양국에다 새겨놓는 이유로 계속 새기는 거예요. 화양국곡, 선우국곡, 연화국곡, 가른국곡, 이따 이제 혹시 보게 될지도 몰라요. 계속 새기는 거예요. 이게 사이남에 있는데 용머리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진에서 보면 이 용머리처럼 보이 요거하고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걸어가다 보니까 걸어가는 어느 시점에서 딱 보니까 용머리처럼 보이길래 그 지점에서 이걸 찍은 거예요. 실제로 사이남에 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바위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보는 위치에 따라서 용머리처럼 보여서 그 지점에서 잡은 거고, 요건 옥천에 있는 건데 앉은 키로다 요 폭포 높이가 얼마나 되나 그냥 대량 어림하기에서 그냥 그렇게 앞에서 찍어본 겁니다. 이것도 조원 선생, 임진왜란 조원 선생이 유런국을 정했다는 곳인데, 옛날 분들은 학자들이 전쟁도 하고 왜 조국이 필요하고 왜 전쟁을 해야 돼, 왜 예적을 물리쳐야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조원 선생이나 이런 분들 다 싸운 거예요. 의병 결성해갖고. 이거는 아까 석의 이득이라는 분 생가터라고 그래서 찍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가보니까 철거했더라고요. 잘 철거합니다. 저기 계산도 계산 구시장 보존하면은 앞으로 30년만 지나면 영화 촬영 거리로다가 1930년대 시장 거리로다가 각광받을 텐데 다 철거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역설적이고 안타까운 다 철거하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집만 빛날 것이니까요. 이게 노성도라는 분, 후손 노덕균이라는 분이 이때 그 81년도인가 얼음이 꽝꽝 얼었을 때 또 그때 물을 뺐답니다. 평소에는 이 정도 계속 잠겨 있어요. 이 꼭대기가 산막이 있기입니다. 평소에는 이거 물이 좀 빠지면 요거까지는 보입니다. 잘 재수 있으면 보이는데 다 묻혀 있는데 그분이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찍은 거라고, 이거 아까 그 배 타고 가서 탁본한 그 현장, 연화동문 이 글씨 연화동문 그 현장이고, 이거 여기 노성도라고 딱 써놨어. 노성도라고 이름이 써놨는데 노경은이라고 호를 써놨어요. 노경은이라고. 이거는 저기 김근 소장님이 책에 실은 건데 이거를 그냥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바위에 새겨 놓은 거고. 여기 약 30년 전 걸 보시는 겁니다. 30년 전 거를. 그 아까 오른쪽에 바위절벽에 소나무 빗주름이 나와 있던 데가 선유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선유대라고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노성도라는 분이. 이 글씨는 좀 작게 썼어요. 두 개보다.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거기 이렇게 시를 새겨 놨습니다. 여기 신선이 내려온 바위라고 그래서 들이 새겨 놨습니다. 이거가 아까 그 수물댔다는 곳, 산막이 있길 저 아랫부분에 수물대도 이게 얼마나 탁본이 조잡합니까? 이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했는데 목도 안 마르지. 아주 조잡하게 됐습니다. 종이도 안 마르지. 상당히 작품 예술성이 떨어지는데 어쩔 수. 이건 연자 하나인데 공교롭게도 수석. 이것도 엄청 조잡하게 된 거면서 도저히 그 상황에 살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아까 그 학생이 양성국이라는 학생이 도와줘서 탁본한 건데 그 학생 아니었으면 이건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갈천정 이게 10년을 빌렸습니다. 아까 갈천정 그 이두희 선생님의 사다리 놓고 그 녹말가루 이렇게 묻혀서 훑어내려가면서 판독하는데 이걸 탁보나 여기 봐. 이게 붕그렇게 뜹니다. 바람이. 지금 이 화면이 막 움직이는데 이게 바람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혹시 뭐 탁본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이것도 상식을 파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대로만 해서도 안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편적 법칙을 믿는 게 좋은데 사람들이 화선지로 해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라 그러는데 화선지 물만 먹으면 늘어져서 못해요. 제가 문조이로 바꿨어요. 그리고 테이프도 청테이프로 바꿨고 어느 경우 이 사방을 청테이프로 탁 싸발라도 이게 뜹니다. 그래서 비석처럼 잔글씨는 탁번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여름이 탁번하기 제일 좋습니다. 봄에 골짜기에 올라가는 바람 불지 못합니다. 지금 봄에 못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여름에는 바람이 덜 불어요. 뭐 땀을 비우고 이게 생각하고 이렇게 뜹니다. 속된 얘기로 이것도 잘 못해서 왜? 할 수가 없어. 10년을 빌려서 이걸 간 거야. 이거 사다리를 트럭에 싣고 또 사다리를 둘러매고 뭐 그냥 제가 좋으니까 한 것이 뭐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가른동문 탁번하는 것도 여기 이 트럭 제가 왜 이렇게 트럭하고 찍었느냐면 트럭하고 이렇게 높이를 대강 가늠해 보게 하기 위해서 여기 트럭하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 높이가 얼마 안 높아도 여기 올라가면 현기증 납니다. 그래서 10년을 빌렸어요. 머리를 썼죠. 이 알루미늄 사다리를 딱 십자로 끼웠어요. 여기 사전 답사를 해서 빌리고 빌려서. 그랬더니 이 알루미늄 사다리 여기 밧줄을 넘겨 맸어요. 뒤로 올라가서 밧줄을 넘겨 매가지고 결국은 근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이게 조금 각도를 여기 판잣대니 여기 올라가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이게 지면에서 50cm만 있어도 다리가 안 떨리죠. 이게. 근데 저기 한 4, 5m 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이게 여기 붙들어 맸는데도 쥐가 나면 안 돼. 그래 결국은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10년을 빌려서 한 거죠. 이것도 결국. 그다음에 여기 용화동문 암각자 이거를 한번 자 보세요. 용화동문 화양동 화양국을 온고디신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나는 국어계승자다. 나는 국어의 이론을 존중한다. 나는 도통을 계승했다. 학통을 계승했다. 다 표성합니다. 대단하죠. 이 정도 표성화 뭐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근데 이거는 또 보세요. 뭐 이렇게 이거 굉장히 아름답죠. 제가 여기 삽니다 지금. 여기 진짜 여기 삽니다. 저는 제 이 고향산 멋있잖아요. 가슴이 딱 벌어진 남자가 딱 버티고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게 무당이 춤추는 거라고. 여기 이제 장자 저쪽 청천 넘어가는 길. 저는 늘 이 산을 바라보면 가슴 딱 버티고 있는 장군이. 근데 여기 이게 수시락골이고 여기 장수가 싸우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네가 도촌인데 도인이 출연한다는 전설의 고향입니다. 우리 집 들어가는 입구에 느티나무 낙엽이 쌓였어요. 어떻게 보입니까? 이거 청학비천송입니다. 푸른 학이 하늘로 날아가는 듯한 형상을 한 소나무를 청학비천송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 설경을 잘 찍으려고 그러는데 아침 일찍 찍어서 방법이 없어요. 저기 뭐 대강 핵심적인 거는 다 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하나 가른국에 가시면 이게 구암입니다. 근데 자꾸 엉뚱한 걸 구암으로 봅니다. 거기 가른국에 가시면 이바위를 보시기 바란다. 구암에 가서 이게 거북이에요. 거북이가 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삼척동자가 봐도 거북인데 엉뚱한 바위를 갖다 거북이 바위라고 그래요. 저기 박중원보다 더 미남 선생님들 거북이가 누가 봐도 거북이죠. 예. 또 집에 사모님이나 낭구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제가 너무 얘기를 하면은 그럴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제가 오늘 이제 드린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내가 괴산군 서리면 화산리에 태어났는데 내 고향 도촌과
도톤의 명예. 또 내가 화곡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화곡초등학교 영광. 또 내가 계산군이기 때문에 계산의 영광, 계산의 미래를 위해서 수신제가 체육형체의 논리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9곡은 우리 계산의 하나의 문화이기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한 개 강, 달천각이라는 유역처럼 강에 9개의 구국이 몰려있는 것도 드물고,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아는 것도 좋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구국을 통해서 우리는 온고지신, 창의력이 뭔가, 또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얘기 중심으로 했습니다. 또 사실 어떤 특강이나 뭘 할 때는 설득력을 높이고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주변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 바라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뭐 이재호 회장님 또 여러분에 감사드리고, 또 여기 와주신 분들에도 그 가문에서 어떤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이 대대로 많이 배출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뭐 선생님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예. 율곡 2의 2 이런 거하고 율곡 2의 2의 2 이런 거하고 원효대사의 일체 일충주라는 뜻은 의미가 상통하는 같은 맥락의 의미인지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요, 솔직히 그 이혼론에서 깊게 모릅니다. 이거 일체 일충주 그냥 불가에서 말하는 맘먹게 달려있다. 우리가 말하는 월드컵, 2000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또 미국 소설에서 큰바위 얼굴처럼 자기가 희망하고자 하는 목표대로 꿈이 이루어진다 그 말인데, 그 율곡이나 특이의 뭐 이기훈을 저는 거기까지 깊이 모릅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전에 살던 동네 이름이 옛 지명이 거찹이라고 하잖아요. 거찹이. 예. 운결이 있는데. 근데 한 번은 그게 궁금해서 그 강해를 가서 이제 안간된 바위 좀 글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제가 그 읽어보니까 그 뒤에 마을 유래가 우암스님 거기를 들렀다가 여기는 본인 동네가 아니다. 그래서 거참으로 들었다고 유래가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간된 글자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제가 읽을 때는 거세비로 읽었습니다. 거세비. 예. 왜냐하면 글자가 이런 식으로 쓰여 있었거든요. 이게. 요거는 세상 책자를 줄였을 때 이렇게 쓰는 거 알고 있고, 차자를 쓰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래가 잘못됐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찰력 이게 잘 보셨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김문 소장님하고 그 어른이 꽁꽁 얼었을 때 거기 가봤거든요. 근데 그때 육안으로, 그때 거차비가 아닌 것 같다고 서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육안으로 볼 때 좀 높고 그래서 정확하게, 근데 분명히 거차비가 아닌 듯하다라는 그런 느낌은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봤을 때도 차자가 들어갔으면 노순상으로 봐서 그런 세상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 느낌이었고, 세상 차자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뜻이 생긴다고 저는 이해했어요. 네,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학문 공부도 많이 하시네요. 좀 잘났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그때는 김문 소장님하고 가서 그런데 높이도 그렇고 얼음이 얼어서 갱신이 바위에 올라가서 봤는데 그 차자는 아니라는 것도 저도 공감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얼음이 다 녹아서 탁구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배 타고 산에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궁금해서. 이야, 공부 정신이 대단하지. 분명 거기 물이 엄청 썩 깊진 않아도 위험하죠. 그럼 이 다음에 언제요? 겨울에 한번 가시죠. 아니, 제가 이번 겨울에 그거를 탁번하려고 들렀는데 다른 일 때문에 일요일에 들렀는데 결국은 요 며칠 따뜻하니까 이게 동진천 물이 다 얼음이 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거기 가도 역시 다 녹았을 겁니다.
바위 쪽에다가 로프 묶고 사진 한번 올라가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아까처럼 엄청나게 불안하죠. 그죠? 이렇게 언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서. 분명한 것이 거세비가 맞을 그때도 거세비 세상을 버려서 이 세상을 버려서는 안 된다. 고치어, 요 고지역에 있는 요 세상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게 맞을 겁니다. 근데 일단 정확하게 한번 나중에 판독을 해보기로 여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 네, 김 무슨 식인데요? 위에 저 이동자하고 보면은 사실 그동안 신이 없었고 그 차비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기요, 거차비인지 거세비인지 뭐 뜻이 아직 안 되는 거 아닌데 여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근데 일단 글씨 모양이 인간세자로 보는 게 더 유력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니 오늘 저 훌륭한 동지를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네, 또 뭐 요즘에도 바위에다가 뭘 새기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옛날 사람들은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보통 그런 높은 데도 이렇게 작업한 거 보면은 보통 어떤 식으로 과정이 추측해 볼 수 있는지. 저기 왜 건설 공사할 때 일본 말로 아시바 맨다는 거 있죠. 요즘 이제 저 파이프로 해서 나사로 다 맞추는데 거기다가 실형을 맺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가른 동문 탁본할 때는 알루미늄 사다리 십자로 끼웠는데 근데 알루미늄 사다리 없으니 거기다 실형을 북도 세운 거고 그거 새기는데 아마 가른 동문 그거 하나 4글자를 새기려면 한 달은 새겼을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또 그 양반들이 시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새기면 안 되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선유등이나 이런 거를 새기려면 이 정도 섬세한 걸, 가느는 거 섬세한 걸 새겨야 되기 때문에 그 실형을 매놓고 밥 먹어가면서 틈 있을 때마다 그 일삼아 새겼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기계로 파도 근데 기계로 파면 그렇게 섬세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비석을 세울 때 돈 있는 분들은 기계를 안 새기고 전부 수작업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기계로 새기면 그게 뭐 마멸이 더 쉽게 된다는 소리. 아무리 충격이 더 가는 모르겠어 정확한 건데 그 돈 있는 분들은 뭐 비석 새기는 비용만 몇 천만 원씩 주고 새긴다고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또 뭐 무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옛것을 통해서 새로운 거를 찾아내는 창의력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그 집요함이 결국 일을 내는구나. 그리고 우리 정현도 씨한테서는 엉뚱함이 일을 만들 수도 있구나 이런 거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물머리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날은 그 권영국 변호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3월 4일로 겨울 강좌를 모두 마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출시 이제 많이 들어가고 뭐 거름 내고 바쁘실 텐데요. 어쨌든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